윤 전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 40년직입니다. 서울법대 79학번 동창이고요. 연수원도 23기 동기입니다. 이완규 처장이 1년 먼저 합격은 했는데 박사과정을 밟느라고 1년 늦게 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동기가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인 건 좀 늦은 나이에 하게 됐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 인연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총장 때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정직당했을 때 그때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또 당선인 신분일 때는 인수위원회에 합류해서 자문위원을 지냈고요. 대통령 임명되자 첫 법제처장을 맡겼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이완규 처장 능력이야 법조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신 이 윤 전 대통령이 40년직이라는 점, 이 점이 더 논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완규라는 법조인 자체를 두고 어떤 시비를 걸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도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이렇게 오늘 지명 소식에 있어서 혹시 제가 아는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맞나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책임을 모두 다 인정을 하면서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아마 임명을 했다라고 보고요.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중도냐 이런 성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에서도 봤다시피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재판,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 다 성향대로 갈라졌다고는 하지만은 결론에 있어서는 원래 당초 예상했던 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든지 함상훈 법관 같은 경우는 성향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 많이 해주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건데 권한대행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법에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것은 어찌 보면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논쟁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돌파를 해서라도 어떤 본인이 헌법기관 구성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헌법상 의무를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라는 것은 저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뾰족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특기할 만한 판결로는 이게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가지고요. 재판장을 맡아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랬던 이제 함상훈 후보자까지 민주당은 싸잡아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 무효다.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봅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법률위에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이 법조문에 해박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잘 알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가처분 신청된다고 좀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거야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님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좀 느끼시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어쨌든 지명하셔서 대행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잘 준비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제 좀 많지는 않으셨었는데 그동안에 없었죠. 어쨌든 제가 절차가 잘 진행돼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소감이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완규 처장에게 미스터 클린이란 별칭도 붙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완구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미스터 클린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마은혁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이완규 처장이 뭔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논란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클린하지 못하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검사 출신들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조언을 했습니까? 방금 들어보니까 이완규 처장 사실이 아닌 거 말 다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완규 처장께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그런 조언하셨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분인데.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도 끝까지 검사 출신으로 지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견제에 나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사실 그 정부의, 그 정당의 어떤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렇게 미스터 클린이라는 말로 치부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나서서 한덕수 대행의 오늘 결정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